조합 방식을 구분할 때는 결국에는 실내의 무엇을? 공기의 상태를 어떻게? 쾌적하게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규모상으로, 범위상으로. 규모상으로 보면은 중앙식이 있고 개별식이 있다. 중앙식, 개별식은 뭐냐면 중앙식은 빌딩 전체 이것을 기계실에서 한꺼번에 해서 전부 다 조절해주는 그런 방식. 개별식이다 그러면 그냥 실내면 실내 하나만. 대표적으로 이제 개별식이 뭐냐면 룸 에어컨 같은 거 있죠. 네? 룸 에어컨 이런 거. 또는 조금 규모가 큰 룸 에어컨 정도가 아니라 패키지형 공조기라고 따로 있어요. 패키지형 공조기가 따로 있는데 좀 소형 공조기가 실내에 좀 이제 매장 같은데 조금 큰데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공조기가 있어요. 기계실처럼 거창하게 큰 게 아니고 넓은 매장 같은데 거기만 딱 하나만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것이 이제 패키지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속에 간단한 필터 있고 가열 냉각고에 냉매 방식으로 해서 공기 통과시키고 팬으로 오면은 이렇게 불어서 넣어주고 에어컨이 좀 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냉난방 조명기가 좀 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중앙식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기계실 필요해요. 그렇죠? 기계실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기계실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매체 종류에 따라서 열매체라는 것은 이제 실내 공기 상태를 조절하는데 무엇으로 조절해줍니다. 무엇으로. 공기를 직접 공기로 조절해서 공기 조절한 것을 실내에다 보내준다. 그러면 공기 방식. 그 다음에 실내에다 공기를 안 보내줘요. 실내에다 공기를 안 보내줘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뭐냐면 냉수만 보내주고 온수만 보내주고. 그래놓고 실내에다가 그 냉수나 온수로 열 교환할 수 있는 열 교환 장치를 두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팬코일 유닛이에요. 팬코일 유닛. 팬코일 유닛 이런 장비. 이거는 라지에이터라고 들어보셨어요? 발열기? 그럼 거기서 뭐 공기 쏟아지는 거 아니죠? 뜨거운 스팀이나 온수나 이런 것만 지나가고 뭐예요? 실내 공기하고 직접 실내에서 바꿔치기 하는 거죠. 물물교환 하는 거예요. 실내에서 열교환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방식 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로 공기 조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개가 다 되어 있어. 천장에서도 공기도 쏟아지고 창가에도 팬콜 유닛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양쪽으로 다 되어 있어. 그럼 뭐야? 공기 수방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룸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에어컨 속에 물 안 들어있죠. 룸 에어컨 이런 거 물 안 들어있죠. 냉난방 겸용기를 해도 물로 오는 거 아니죠. 소위 못 들어있어요. 냉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냉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냉매 방식은 주로 이제 뭐예요? 개별식인 경우에 냉매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룸 에어컨이 뭘로? 냉매를 주로 사용합니다. 물을 사용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열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놓고 구한다. 근데 이제 공기조화는 엄밀히 말하면은 여름철, 겨울철 구분이 없이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겨울 입장으로 보면 난방을 분류하는 것도 있어요. 난방이 직접 난방이 있고 간접 난방이 있는데 직접 난방은 뭐냐면은 난방만을 위한 난방 하나만 들어요. 난방 하나만. 근데 간접 난방은 그냥 뭐 사계를 갖다가 온도를 조절하다 보니까 난방도 되고 뭣도 되고 냉방도 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간접 난방의 개념은 굳이 난방을 위한 것이다. 굳이 냉방을 위한 것이다. 라는 개념보다는 4개월 동안 쾌적한 온도로 항상 똑같이 유지를 시켜준다. 항온의 개념에 가까워요. 항상 일정의 온도로 어때요?
피드백이 60회입니다. 이 항은 이렇게 가까워. 이게 난방은 뭐냐면 아 이거 추우니까 얼른 틀어 라고 하는 열을 보충해 준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간접 난방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간접 난방이 바로 뭐냐 이게 공기 조화예요. 도미상으로 이게 공기 조화. 이 공기 조화를 종류를 구분했더니 이런 식의 종류가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에너지 관리를 별도로 이제 배우겠지만 보일러에서는 뭐에 전부 다 직접 난방이에요. 직접 난방 종류가 온수 난방이 있고요, 증기 난방이 있고, 옥사 난방이 있고, 온풍로 난방이 있고. 온풍로. 직접 연료를 연소를 시켜서 뜨거운 열로 분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냄새가 나니까 온풍을 전기 가열성으로 가열해서 팬으로 해서 직접 실내에다 뜨거운 열기를 뿜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온풍 난방에 속하고, 옥사 난방은 우리들 집에 보면은 방에 이렇게 매설된 파이프를 통해서 온수가 흘러서 손바닥 전체가 따뜻해서 열기를 뿜어내죠. 그런 것을 옥사 난방. 다음에 이제 라디에이터로 난방하는 거예요. 라디에이터로 난방하는 것이 온수 난방 또는 증기 난방이라고 해요. 온수가 흘러가는 라디에이터, 방열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온수 난방. 증기 스팀이 흘러가는 방열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증기 난방.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간접 난방에서 난방 냉방은 그런 방열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팬코일 유닛을 쓰는 거예요. 팬코일. 좀 재질이 좀 다르다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직접 난방의 난방만을 위한 것은 워낙 고온의 증기나 고온의 온수 이런 것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주로 재질이 방열기는 라디에이터가 주로 재질이 뭐냐면은 주철로 되어 있어요. 주철. 아니면 이제 알루미늄재라든지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방열기 자체가 공기에 노출되어 있죠. 근데 공조에서 쓰는 열교하는 장치는 팩코일 유닛이 공기에 직접 노출되어 있지 않고 케이스로 씌워져 있어요. 그렇죠? 네. 속에 가느다란 관이 들어있는데 가느다란 관은 열 교환을 훨씬 좋게 하기 위해서 주로 동관을 사용해요. 동관. 동으로만 가느다란 관. 그리고 공기가 이렇게 조그만 소형 팬 이렇게 선풍기 소형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기를 스쳐 지나가게 하면은 찬바람이 나오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질도 좀 다르고 요건 더 강제로 대비를 하는 거죠. 팬으로 막 불어버리니까. 그렇죠? 네, 팬으로 보니까. 그래서 사실 방열기만을 위한 장치. 이것은 너무나 여름철에 냉방을 하기가 비용이 감당이 안 될 때 그냥 겨울에만 난방하고 여름에는 창문을 벌쩍벌쩍 출입문 열어놓고 이런 또는 문을 꼭꼭 닫아놓으면은 조금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문을 꼭꼭 닫아놓으면 안 되는 거죠. 늘 막 출입을 많이 하고 이런 그런 데는 이제 사용하기가 조금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또 방식이 있어요. 공조에서 늘 사람이 드나들어 꼭 출입문을 개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출입문에다가 공기로 차단막을 설치해요. 사람이 들락날락할 때 바깥의 공기와 안쪽 공기가 섞이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으로 쏴서 땅바닥까지 세게 쏴요. 그러면 양쪽에 공기가 쫙 찢어져요. 그것을 공기로 커튼을 쳤다고 해서 에어 커튼이라고 해요. 에어 커튼도 다 공조 설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범위가 엄청 넓어지는 거죠? 자고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전부 다 공조 설비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이제 날아갈 준비가 된 거예요. 공기 상태를 정리를 했고, 이제 이런 것들, 방식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설비가 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들이 되어 있고,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고, 특징들이 무엇인가, 어떤 장점이 있고, 이것은 특별히 어떤 단점이 있다. 그러면 단점만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그것을 보완을 하겠죠. 보완을 하기 위해서 공조에서 어떤 방식이 새롭게 등장했다. 그것을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들어야지만이 모든 설비의 종류별로 특징이 쫙 이어져요. 그냥 막 낱개식으로 열어놓으면은 뒤죽박죽 돼가지고 여기 이제 설비 특징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되게 어려우라고 해요. 계산은 찍어버리고 포기하고 이러지만 이건 어떻게 한글로만 써져 있으니까 해보려고 하다가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이. 아시겠죠? 예.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나가볼게요. 공조 방식에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용어들이 등장하냐면은 조닝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조닝, 구역을 나눈다. 이게 뭔 구역을 나누느냐, 어떤 구역을 나누느냐. 이걸 보면 건물의 단면도예요. 위에서 건물을 수평으로 딱 잘랐다고 쳐봐요. 쫙 잘랐는데 이제 바깥에 외기에, 바깥에 공기에 접촉이 있고 건물 내부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름철에 더운 데가 어느 쪽에 들었냐면은 이 건물 바깥쪽 벽 쪽에가 더워요. 추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좀 덜 덥고 덜 추워요. 바깥쪽에가 더 덥고. 대형 빌딩은 이게 확실하게 체감이 됩니다. 창문 쪽으로 접해져 있는 그 사무실들은 되게 춥고 또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곳은 그래 그 공간은 덜 추워요. 여름에는 바깥쪽이 뜨겁고요. 그래서 공조를 하려면 이 바깥쪽 공기하고 접촉해 있는 이쪽 벽에 있는 공조하고 안쪽에 있는 공조하고는 조금 다르다. 안쪽은 온도 변화가 좀 적은 쪽이고 바깥쪽은 온도 변화가 심한 쪽이다. 뜨겁게 열받고 뜨겁게 또 차갑게 너무 식고. 그래서 공조 시스템을 좀 다른 시스템으로 해야 돼요. 여기 특징에 맞게 해줘야 돼요. 이처럼 어떤 구역을 나눠서 공조에 적용하는 시스템을 다르게 해줍니다. 이런 것을 조닝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네. 효과적으로 공기 조절을 하려면 이게 조닝을 해줘야 됩니다. 무덕대고 그냥 다 똑같이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면은 실적으로 똑같이 온도 조절, 똑같이 습도 조절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앞쪽에 있는 것을 내부 존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외부 존이라고 합니다. 외부 존이라고 하고 이 조닝을 하는 필요성은 일단 각 구역별로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게 나눠서 하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공조를 할 수가 있다. 효율적인 조닝을 해주면은 안쪽에는 조금 덜 해주고 바깥쪽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아파트 사는데도 가장 바깥 벽에 접해 있는 쪽 그 다음에 젤로 위층 이런 데가 겨울에 되게 춥죠. 가운데 끼어 있는 층은 좀 어때요? 덜 춥고 그래서 난방비가 실제로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겨울에 들어오면 여름에 냉방비도 에어컨 틀 때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줄여야 될 때는 줄이고 어디 틀릴 때는 틀어주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운전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구역을 나누는 최종 목적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공기 조절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닝을 해주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조를 할 때는 일단 건물이 커지고 그러면 조닝을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조닝에서도 이 내부 존을 별도로 뭐라고 하냐면 안쪽에 들어있습니다. 사람도 등뼈 이 부분을 뭐 코어라고 그러잖아요. 중심 부분. 이 부분을 코어라고 그래요. 코어 중심 부분을 내부 존을 코어라고 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르게 공조를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건물이 층수가 많고 또 면적이 넓어지면은 어디는 공조가 잘 되는 곳이 있고 어디는 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100% 완벽하게 다 똑같은 전층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모든 면적이 다 이렇게 조절이 된다. 이건 조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좀 미흡하게 돼 있다거나 그런 데는 부분적으로 조금 공조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어디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쪽은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하면 이제 그쪽만 띄어내서 개별적으로 제어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안 그렇고
전체적으로 똑같은 시스템으로 똑같은 면적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막 무지학적 일이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공조 방식을 대체적으로 초기부터 맨 처음 생겨서 무덤대고 그냥 막 무대포식으로 했던 그런 방식부터 해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발전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순서적으로 살펴보면서 특징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공조를 할 때는 공기 방식이 있고 수방식이 있고 두 개를 결합한 공기 수방식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것 말고 별도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냉매 방식이 있다. 이랬죠? 냉매 방식. 패키징이라든지 패키징 공조기, 공기조화기, 패키징, 유니트, 공조기.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이제 공조기기를 영어로 이런 장치들 유닛이라고 해요. 패키징 유닛이라든지 뭐 룸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냉매 방식은 어디에 쓰이냐면은 주로 어디 쓰여요? 개별식 공조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개별식 공조에 주로 사용하는 거. 오늘 실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네? 구별된 실 하나만 실별로 제어를 하기가 용이합니다. 각 실별로 각 실 제어로 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니까 옆방, 이방, 옆방 이런 식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그냥 틀고 싶으면 틀고 끄고 싶으면 끄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것을 각실 제어, 각실별 제어 이렇게 부릅니다. 각실 제어가 이게 용이하다. 끄고 싶으면 끄고 말하고 싶으면. 근데 이제 공기방식 수방식은 주로 중앙식에 사용돼요. 주로 중앙식 공조 방식에서 공기방식 수방식에 사용되는데 중앙식 공조가 뭐냐면은 기계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계식. 이해되셨죠? 네. 이게 주로 기계실에서 공기를 직접 보내죠. 기계실에서 물을 보내는 거예요. 네, 기계실에서. 그러면 공기방식에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기계실에서 덕트가 필요해요. 반드시 덕트를 필요해요.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송풍기 순서는 흐름도 이렇게 돼 있죠. 공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뭘 뺐어요? 공조기를 뺐어요. 공조기, 공기조화기라고 합니다. 약자로 쓰지 말고 늘려서 공기조화기를 껐죠. 그럼 공기조화기 그때 뭐냐면 송풍기였죠. 송풍기가 있고 송풍기에 통과하고 나면은 덕트가 있어요. 덕트가 실내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내 구멍의 천장에 추출구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공조기, 송풍기 어차피 공조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기 방식, 덕트가 필요하다는데 이 덕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공기 방식을 좀 세분화합니다. 수방식에서는 물 배관이 필요해요. 수 배관, 물 배관이 필요하다. 순서는 어떻게 있냐면은 공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일러나 냉동기가 있어요. 보일러 냉동기가 산물이나 온수, 냉수 이런 걸 만들어요. 네? 뭘 만든다고요? 온수나 냉수를 생산해. 그러면 이게 순환펌프를 거쳐요. 순환펌프에서 이게 돼서 배관을 거기서 각실로 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물을 공급하면은 배관이 실내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FCU에 연결돼. FCU가 뭐냐? 팬코일 유닛이라는 장치로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공기도 사실 추출구 그러면 실내죠. 네. 실내죠? 네. 요 실내에 있는 것을 빨아들여요. 다시 공기 조절에 들어가요. 순환하는 거죠. 네? 일부는 버리고 계속 공기 조절을 다시 필터로 걸려서 다시 조절해서 내보내요. 그러면은 탱커 유닛은 어쩌냐? 이거 실내잖아요. 이게 실내예요. 이게 알겠죠? 네. 이게 실내에 있는 공기와 실내 공기와 열교환을 해요. 실내 공기를 식혀주거나 데펴주거나 그래요. 이게. 요거나 물을 실내에다 바닥에 쏟아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다시 돌아와요. 알겠죠? 다시 돌아와. 온수 냉수 쪽. 이게 뭐냐? 온수 냉수 탱크가 별도로 있어요. 원래 냉동기에서 온수 만들고 냉동기에서 냉수 만들라고 탱크에다 저장을 해. 그럼 그 탱크에 온수 탱크, 냉수 탱크에서 물 뽑아고 순환 뽑아고 순환을 시켜주겠어. 돌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탱커 유닛을 사용하는 것은 배관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제 이거 좀 따져야 되는데 배관은 어차피 한 줄기가 되었으니까 온수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가 여름에는 냉수가 들어가고요. 겨울에는 온수가 들어가는 뿐입니다. 그래서 전원 밸브, 온수 탱크에서 물 넣어주면 온수 탱크 쪽으로 밸브 열어주고, 냉수 탱크에서 물 보내려면 냉수 탱크 쪽으로 열어주고, 그렇게만 하면 돼요. 순환 펌프는 계속 돌려주기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별반 특약을 넣는데, 문제는 이제 공기 방지에서 덕트가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좀 설비가 좀 종류가 나눠진다. 자, 그래서 공기하고 수방식은 이제 말로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말로는 이렇게. 공기 방식. 밑에다 따로 정해요. 공기 방식. 왜냐면은 기계실에서 요 말이죠. 기계실에서 공기 조화기가 있는 기계실에서 미리 조절된 공기를 미리 조절된 공기를 덕트를 통해 실내로 공급하는 방식. 이것을 공기 방식. 미리 조절된 공기를 덕트를 통해 실내로 공급하는 방식. 그러니까 미리 조절됐다. 이게 이제 미리 조절됐다. 공조기에서 미리 싹 온도, 습도 이런 거 다 맞춰가지고 그냥 그대로 통째로 보내주는 걸 말해요. 수방식은 좀 달라요. 미리 조절 절대 안 해요. 조절 절대 안 해요. 이것도 기계실에서 이렇게는 이야기해요. 똑같이 중앙식이기 때문에 기계실에서 보낸 거예요. 지하 기계실에서. 온수도는 냉수를 배관을 통해 실내에 설치된 탱코일 유닛에 보내어 열교환하는 방식. 이것이 수방식이다. 냉매 방식은 그냥 기계 자체에 들어있는 냉매, 프레온이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바로 공기를 식혀주거나 그런 공기를 대표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을 냉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기 방식, 수방식, 냉매 방식이 있는데 일단 필기를 하시고 덕트 종류를 한번 나눠보도록